지난번 거 잠깐 하고요. 지난번에 관계명 결속과 난이도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보통은 느슨한 모임이 있고 튼실한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속성상에서 어딘가 위치하는 것이지 느슨한 모임과 튼실한 조직으로 딱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요. 경향에 따른 구분일 뿐 연속성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민 규모가 소수인데 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느슨한 모임의 비중이 저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튼실한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튼실한 모임도 필요하고 느슨한 모임도 필요한데 요새의 흐름은 느슨한 모임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익숙한 방식이라서 요 부분의 비중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또 현실과 역량과 현실 고려해서 사업 비중을 갖는다? 그럼 8대 2든 9대 1이든 근데 이거 딱 칼로 잘라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이 좀 더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인과지도, 관계지도, 그리고 위상구조, 그래서 두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위치와 상태 구조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계망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랑 연결되는 인과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배우시면 좋겠는데 꼭 몰라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고급이라고 지난번 넘어갔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지도로 표현하는 게 관계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위치와 상태, 누구와 누가 연결돼 있고 누구와 누구가 밀도가 높고 누구는 느슨하고 이런 위치와 상태에 대한 건데 요거를 보통 관계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해하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계망부터 해볼게요. 생태도를 보실 때 관계망, 위상구조로 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관계망은 첫 번째 아시면 좋겠는 거는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 있대요. 한 사람이 동시에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내 생태체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찾으신 분이 로빈 던바라고 하는 분이라서 던바의 수라고 불러요. 이분이 교수님이 던바라는 분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진 않지만 5명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 35명, 그 다음에 150명. 그 다음이 좀 더 그냥 지인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150명 정도는 지금 현재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인원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서요. 근데 이 바깥으로 500명, 1500명으로 넘어가면은 관리가 불가능한 관계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보통 150명 안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군대도 150명 안쪽으로 대부분 만들어지고 교회도 15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끼리 전혀 잘 모르는 관계 정도로 들어가는데 150명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의 수 정도라는 거예요. 딱 150명은 아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50명 정도로 되는데 왜 이걸 알아봤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던바의 법칙, 던바의 수, 던바의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면 긴팔 원숭이는 14.8, 침팬지는 65.2, 고릴라는 33.6, 그리고 오랑우탄은 50. 마리와 군집을 이루면서 생활하는데 인간의 예상치는 150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뇌 용량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기억해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뇌 용량 자체가 크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150명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뇌가 점점 작으면 작을수록 관리하는 인원수도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되고, 그래도 인간은 대뇌 심피질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도 150명 가까이나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명도 관리할 수는 있으나 옛날에는 원시 시대에는 더 적은 인원들이랑 돌아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먹고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관계를 관리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글의 법칙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고 음식해서 먹고 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150명 가까이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분업화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150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뇌용량 더하기 시간, 여유 시간. 그런데 150명 정도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2-3시간 정도는 쓰지 않으면 150명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 분은 관계망이 매우 줄어들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관계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량과 투입 가능한 시간에 따라서 좌우되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은 페이스북에 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주도의 고한철 선생님이라는 분은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하시는 거죠. 그냥 페이스북에 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사진도 해주고 공유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이 에너지 총량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150 정도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그냥 150이라는 거지 딱 150으로 끝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는 아니고 이렇게 가는데 150 정도인데,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150명 정도다라고 해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거주지로 옮기면 100대를 맞았습니다. 곤장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거주지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 100대를 맞았답니다. 그러면 어땠냐 하면 사방 평생 40리 안에서 평생을 살았대요. 예. 40 요 안에서만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요 안에서만 지내게 되니까 한 지역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혈연, 학연, 인연, 지연, 업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되고, 그 동네에 같은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웃사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살아가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망이 아주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 응집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층위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있고요.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 한 3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명들이랑 같이 지내는 요런 마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층위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생태체계를 살아갔었고,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의 수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 마을 사람들이다. 평생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의 수와 선생님이 아시는 사람의 수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서 그런 네트워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 비슷한 수로 가지게 되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다 흩어져 사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증조부님 이런 가설이 있어요. 증조부님은 가로 세로 40km에서 사셨고요. 여기서. 예. 그리고
조부모님은 가로 세로 400km로 살았고 그게 거의 한반도 정도 범위 안에서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로 세로 4,000km 정도로 살았고 현 세대는 가로 세로 4만 km로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유럽 가보신 분, 예, 가보신 분 있습니다. 다니는 겁니다. 미국 가보신 분?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좀 나뉘는데 이렇게 전체를 돌아다니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돌아다니는 세대가 지금 세대에 가깝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는 방식으로 갔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디까지 갈까요?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앨런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민간 우주 여행 하는 회사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주 비행선이 보통은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로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만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로켓을 붙이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분은 로켓 자체가 올라갔다가 우주여행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내려와서 앉는 방식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제는 한 지역에 산다는 것은 이렇게 다 혈연, 학연, 지연, 뭐 인연, 업연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산다는 거는 그냥 지연일 뿐이지 학연도 다르고 인연도 다르고 혈연도 다 다르고 그냥 그 지역에 산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산다 해도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혈연도 이 동네 안 살고 그 다음에 학연도 난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인연도 내 이 동네에는 없고 나는 여긴 잠만 자는 곳이다 라고 하면 지연에 대한 거는 별로 약화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의 생태계의 관계는 매우 느슨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나하고 아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느슨한 관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1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느슨한 관계가 훨씬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요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에선가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투입하느라고 어떻게 되느냐면 관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도 아주 친밀한 관계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더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줄어들고 대신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많이 알게 되고 왜냐하면 에너지의 총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셨던 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알게 되시고 그런데 깊이는 조금 떨어지는 방식으로 가고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관계망의 수는 적지만 그래도 잘 지내시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망이 150 안쪽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가끔 가다가 수천 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고한철 선생님이 이쪽에 해당되는 분이시고요. 고한철 선생님은 열심히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만나시는데 그것도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에 해당되는 아주 놀라운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느슨한 관계는 어느 때 유리하느냐 하면 정보를 교환하거나 멀리 있는 정보, 내가 잘 모르는 정보를 얻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한테 와서 직접 와서 건드려 주거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관계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 관계가 많다 보니까 무슨 관계가 귀해지느냐 하면 튼실한 관계, 강한 관계, 그래서 내가 힘들 때 그냥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같이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은 술 마시면서 깊은 이야기 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부를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많아져서 오히려 순도 높은 관계는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핸드폰에 연락처에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그냥 부담 없이 전화할 사람은 별로 없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천만 정도 되나요? 천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깨도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외로운 사회. 이런 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옛날이 더 행복할까요?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